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정신질환 공상 인정 사례를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26번째 사례인데요. 원래 국가유공자법 제6조 1항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결정 요건 중 공상에 관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유무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관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훈처에서는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자라면 비해당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애매하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질병 관계는 예를 들어서 부상 관계는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보통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를 주장하면서 병원 의사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는 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국가유공자 공상 신청을 할 때마다 꺼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했는데 역시나 생각대로 비해당 처분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소신껏 정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 자체가 어떻게 해서 군 생활과 직무, 교육훈련과 직무 수행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느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판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인과관계는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꼭 그 6조 1항에서 국가유공자 결정 요인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또 그리고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도 국가보훈처로부터 정신질환자 그 공상 신청을 해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가서 예를 들어서 동료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또 아니면 상관들이 놀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영향도 컸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문관처럼 외톨이가 돼서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만 6조 1항만 강조하면서 이거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도저히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것도 보훈처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입대를 하지 않고 계속 사회인으로 살아갔다면 과연 이 질병이 발생되었겠느냐라는 것도 지금 반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군 입대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했다면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군대 가서 체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에 맞지 않아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또 뭐 상관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하고 좀 이렇게 열애되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정신적으로는 피해가 커가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원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도 공상 인정받기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분명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건을 좀 여러 개 다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족력이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아버지, 형제, 뭐 또 아니면 사촌까지 할아버지, 뭐 사촌까지 모든 가족력을 또 봅니다. 가족력.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라도 이상한 질병, 정신질환에 알았다는 근거만 나오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군 생활에서 내가 왜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도 다 규명을 해야 되고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건 뭐 몇 개 처리한 만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정신질환자의 공상 인정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이면서 공상 신청을 했는데 비해당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저에게 상담을 다시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보훈처에서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무시한 보훈처의 판단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비해당 처분한 것을 그 결과를 뒤집어서 이 판례에서는 정신질환자 공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하나씩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국가용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희망적인 이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도 좀 알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수 있는가 하는 수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판례가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상세한 것은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제가 여기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를 병기할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제가 이 판례의 판결문 자체를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언제나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께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희망적인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정신질환자 공상인정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만약에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뵈올 테니까 여러분 항상 제 이 행정구제의 그 TV를 항상 관심을 갖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